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이라는 주제로 통계조사를 실시해본 이시환, 홍미석입니다. 먼저 본 주제를 탐구해보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였습니다. 1차 대유행 이후 초기에는 여러 번 종식 기미가 보였지만 주기적인 확진자 수의 폭증으로 현재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초기 대응 방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탐구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된 통계 내용입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시행수는 총 2번뿐이지만 총 시행된 기간은 30%로 가장 긴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기가 약 30%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단계는 후반의 거리두기 정책의 개편을 거치며 도중에 생긴 단계이지만 가장 많은 증가 추세를 기록한 단계로 아마 본격적으로 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증가 추세를 가장 많이 보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가장 많은 9번이 시행되었으며 감소한 구간이 과반수로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확진자 수가 더블링이 일어나거나 전국 300명 이상일 경우에 시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 단계에 비해 거리두기 정책이 급격히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2.5단계는 2단계보다 더 강화된 제재로 인해 증가 구간이 없는 특징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증가 구간이 존재하는 예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증가 구간은 3월의 1차 대유행 시기로 대응 초기인 전과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오기 전이라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약 12만 건의 인터넷 기사를 텍스트 마이닝 기술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회적 이슈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구간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5월부터 8월 사이의 안정 구간 직후 급등한 구간입니다. 1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수가 약 100명 이하로 꾸준히 유지되다가 갑자기 확진자 수가 급등하여 2차 대유행으로 접어드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 집회, 광화문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는 것을 보아 특정 교회 집단이 행정수칙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가 확산하였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한 결과는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당시 본격적인 팬데믹 사태 이후 첫 명절 연휴로 지역 감염 확산의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동안 확진자 수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분석해보니 당시 방역, 거리두기 연장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명절을 통한 확진자 수 급증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하고 방역 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해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특별 방역을 진행하고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기간은 1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말경입니다.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이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가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으나 신천지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의 사재기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 확산 통제 능력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그래프는 n 명대 이내로 확진자 수가 변하는 구간의 횟수와 그 구간의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확진자 변화 수가 작을수록 그 구간은 비교적 일정한 확진자 추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의 전체적으로 개형으로 보아 30명대와 40명대 사이에 또 경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70명대와 80명대 사이에도 어떤 경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자 감소, 증가 추세를 각각 분석해 보았을 때 200명대에서 50명대 사이의 구간별로 확진자 증가한 횟수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차이점으로 감소 변화 범위에서는 확진자가 한 번에 350명 이상 없었던 것에 반해서 증가 변화 범위에서는 한 번에 450명 이상의 그런 확진자 변화 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분석 결론입니다. 먼저 계산되어야 할 점으로는 1. 2차 대유행이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 활동이었던 만큼 종교 활동과 집회에 대한 제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점은 확진자 수가 낮게 유지되는 시기 동안에 음식점, 오락시설 등에 적용되는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은 대규모 확산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시기에 특별 방역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확진자 증가 현상을 통제하는 것에 성공한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9월 28일부터 2주간 진행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있는데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지역 간 확산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추가 수칙을 마련함으로써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통계를 통해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를 분석한다면 당시 긍정적인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